미래 산업 트렌드와 혁신 사례, 7주차 혁신기업 사례, 교육 온디맨드, 2차 시 블루 에이프런. 미국 식품 시장 미래 산업의 트렌드, 온디맨드 비즈니스 모델.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배달이란 낯선 개념이 아니지만 미국은 이제까지는 피자 배달 정도만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HMR, 가정식 대체식품 위주로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이며 온디맨드, 즉 소비자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 시장에는 많이 있는 모델이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미래 산업의 트렌드로 어떻게 혁신적으로 성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식품 시장의 최신 트렌드에 관한 동영상을 통해 미국 식품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Glorious food, fast, fresh, funky. Here are 3 trends to watch in the food biz in 2016. First, delicious deliveries. Delivery isn't just for pizza anymore. All kinds of fast food restaurants are utilizing delivery services. And in 2016, Technomic predicts those choices will expand faster than your burrito belly. While Taco Bell and Starbucks use services like DoorDash and Postmates, companies like Spoon Rocket are making their own fast food to deliver. And if you still want to cook, you can. Foodbusiness.net predicts more doorstep dinner kits from places like Blue Apron. Second, out of Africa. Chefs tell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that customers should expect more African flavors on the menu this year and more ethnic condiments as America searches for the next sriracha. Third, the cost of fresh and happy. Call it Chipotle 2.0. Consumers are demanding more fresh, locally sourced food, so expect chains which promote additive-free, non-GMO ingredients to pay more to keep that food supply free of pathogens. And that's not the only new cost. Fast food wages are rising. That could be passed on to consumers, meaning the price of those cupcakes you just order for delivery could leave you a little frosted.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식품 시장의 최신 트렌드 중 하나는 온디맨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기업 사례로 블루 에이프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 에이프런의 창업 스토리와 기업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성공 요인과 시사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에이프런 소개 및 창업 스토리. 블루 에이프런은 요리 레시피와 식재료 배달 서비스 업체로 온디맨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HMR 업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HMR이란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의 머리 글자로 가정식 대체 식품을 말하며 일종의 인스턴트 식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음식을 먹을 때의 과정은 식재료 구입, 식재료 손질, 조리, 섭취, 정리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HMR은 이런 과정에서의 노력과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음식의 재료들을 손질한 후 어느 정도 조리가 된 상태에서 가공, 포장되기 때문에 데우거나 끓이는 등의 단순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음식이 완성됩니다. 그럼 블루 에이프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 HMR 시장 규모는 930억 달러, 한화 약 10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미국이 26%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에이프런은 미국의 HMR 업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블루 에이프런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이마트 피코크 육개장이나 오뜨기 3분 카레처럼 간단하게 데워서 바로 먹는 제품보다는 재료와 레시피를 포장해 제공하는 레디투쿡 상품을 취급합니다. 배달된 박스, 즉 밀크키트 안에는 레시피가 적힌 종이와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가 손질된 상태로 들어있는데 식재료는 조리법에 따라 정확히 계량한 양이 들어있어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낮아 효과적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블루 에이프런은
바쁜 소비자들의 심리를 꿰뚫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먹을까 고민하고 이를 위해 장을 보고 또 식자재를 손질하는 과정을 한 번의 주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신 전문가가 작성한 레시피를 제공해 요리하는 즐거움은 그대로 느끼게 한 것입니다. 가격은 두 사람이 일주일에 3번 먹을 수 있는 박스를 신청할 때 59.94달러, 한화로 약 68,000원이며 연어 요리, 치킨, 파스타 등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어집니다. 1인당 한 끼 식사를 약 10달러에 해결하는 셈인데 배송 비용까지 포함돼 있으니 뉴욕 물가를 고려하면 합리적이라는 게 현지 소비자들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의해 블루 에이프런은 뉴욕을 중심으로 매달 약 800만 박스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리서치 회사 이비스월드에 따르면 세계 배송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2,420억 달러였으며 그해 식료품만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업체들의 54억 달러의 투자금이 몰렸는데요. 2012년 창업한 블루 에이프런도 3년간 1억 9,3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블루 에이프런의 창업주와 창업 스토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블루 에이프런의 창업주는 매트 살즈버그 최고 경영자로 그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2년 지인과 함께 회사를 차렸습니다. 매트 살즈버그, 일리아 파파스는 하버드 동창생인데 그들은 졸업 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파스가 살즈버그에게 아르헨티나식 스테이크 요리를 해주기 위해 장을 보고 요리를 해주게 되었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료가 남아 낭비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한 살즈버그는 시장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재료 키트를 판매하는 스웨덴 업체 리나스 마켓을 발견하고 비슷한 모델인 파트 앤 파슬리를 창업하였습니다. 공동 창업자 매트 워디악은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공부했고 미국의 유명 요리학교 CIA에서도 공부하였습니다. 그 후 출장 요리 서비스 사업과 송로버섯 도매 사업을 운영하다가 살즈버그의 제안을 받고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메디악은 회사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고 곧 프랑스 요리사들이 전통적으로 요리를 배울 때 입는 블루 에이프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2년 블루 에이프런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고유 영역을 맡아 책임지고 있는데 살즈버그는 마케팅과 고객 유지, 투자자 관리, 파파스는 실적 광고와 자재 관리, 워디악은 식재료 가격 협상과 요리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루 에이프런은 애초부터 뉴욕 도시의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비즈니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해서 퇴근하는 길에 여러 슈퍼마켓을 지나치게 되는 미국의 대다수 지역과 달리 뉴욕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사람들로 붐비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는데요. 지친 뉴요커들이 요리를 하거나 외식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리를 잘 할 줄 모르는 뉴요커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루 에이프런 서브스크립션을 신청하면 블루 에이프런의 박스 안에 각각의 조리 단계를 사진과 함께 설명한 조리법과 요리에 필요한 양만큼 손질된 신선한 식재료를 배달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업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분석. 블루 에이프런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블루 에이프런은 레시피 제공자, 구매자, 쇼핑객이라는 세 대상과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먼저 레시피 제공자와는 레시피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제공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는 회원 가입비를 받고 완성 직전의 식자재와 조리법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쇼핑객과는 유연한 근무 스케줄과 수수료를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메뉴를 고민하고 장을 보고 식자재를 손질하는 과정을 건너뛰임으로써 소비자가 빠른 시간에 쉽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이 블루 에이프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블루 에이프런의 비즈니스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블루 에이프런의 메뉴는 보시는 것과 같이 매주 바뀌고 모든 식재료는 냉장 박스에 담아 매주 같은 요일에 배달하며 배달료는 없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유튜브를 통해
요리사가 요리 시범을 보이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이 비디오를 보며 요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블루 에이프런의 가격은 2인 기준 매주 3개의 조리 전 블루 에이프런 박스를 이용할 경우 $59.94입니다. 한 번의 식사값으로 $9.99 정도라면 물가가 비싼 뉴욕에서는 매력적인 식사 가격일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 이용할 경우 단가는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리는 식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봐서 스스로 요리를 할 때보다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싱글족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고려한다면 적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루 에이프런사의 식재료 공급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은 직접 농장과 연계하여 식재료를 재배하고 윤리적으로 키워진 고기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식재료가 자라는 땅부터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얼마 전에는 토지 건강을 위한 식물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 생태학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블루 에이프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라인 식료품 쇼핑을 통해 배달되는 파스타면과 데워 먹을 수 있는 레디밀 파스타 사이 중간쯤에 자리한 레디투쿡 배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스스로 만들면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이케아 효과가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블루 에이프런의 기업 가치는 2014년 $5억 2015년 $20억 무려 4배로 뛰었으며 미국의 프레시 다이렉트, 아마존 프레시, 딜리버루, 우버이츠 등 무수한 업체들 중 블루 에이프런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에도 마이셰프, 푸디백, 매직테이블, 아마쿡, 프랩박스 등 많은 유사한 서비스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에이프런의 중요한 비즈니스 컨셉은 원스톱 집밥 해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밥, 우리에게 당연했던 음식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나 배우자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는 일은 운이 좋은 몇몇 책에만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친 몸으로 귀가한 직장인들에게 저녁 식사는 그저 허기를 달래기 위해 때워야만 하는 한 끼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웰빙을 위해 요가 스튜디오로 향하는 뉴요커들은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식료품 온라인 쇼핑을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배달시켜 냉장고를 채우고 큰맘 먹고 요리도 해보지만 막상 먹어보면 기대했던 그 맛이 아닙니다. 결국 요리의 흥미를 잃고 인스턴트 음식을 찾는 사이 냉장고 속 식재료들은 쓰레기통으로 갈 날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신선한 가정음식을 먹고 싶지만 요리를 못해서 안 하고 안 해서 요리를 못하게 된 소비자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탄생했는데요. 바로 뉴욕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블루 에이프런입니다. 이들은 특정 요리에 필요한 계량된 양의 손질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고객에게 배달해주기 때문에 메뉴를 고민하고 장을 보고 식자재를 손질하는 과정을 건너뛰므로써 소비자가 빠른 시간에 쉽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신선한 식재료와 계량된 양으로 요리할 수 있기에 누구나 어려움 없이 레스토랑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간편함과 웰빙을 추구하는 뉴요커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식료품 쇼핑과 별도의 조리 과정이 필요 없이 간단히 데우거나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레디밀은 이미 미국인들의 보편적인 생활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레시 다이렉트와 피파드처럼 온라인 쇼핑을 통해 식료품을 배달받는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레디밀의 매출 규모도 $239억, 한화 약 27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블루 에이프런은 온라인 식료품 쇼핑을 통해 배달되는 파스타면과 데워 먹을 수 있는 레디밀 파스타 사이 중간쯤에 자리한 레디투쿡 배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리에 필요한 손질된 재료와 레시피, 정확한 계량으로 인해 요리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적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 한국에서 먹방이 유행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리 방송이며 범람하는 영양과 다이어트 정보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먹방과 쿡방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푸드 행사가 개최되는 것 등을 통해서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에 담기는 요리의 조리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계량컵과 저울 없이 재료의 양을 가늠해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요리를 완성한다는 것은 요리 초보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달 음식이나 레디밀을 선택해온 소비자들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종종 서글퍼지곤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블루 에이프런은 요리 초보자들에게 주방의 문턱을 한 단계 낮추어 줌으로써 간단한 방법으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왔으며 웰빙과 편리함 사이의 딜레마까지 덜어주었습니다. 블루 에이프런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살펴볼 마지막 요소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입니다. 블루 에이프런은 서브스크립션을 신청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끼 식사 분량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집으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선한 식재료와 멋지게 완성된 요리 사진이 소개된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면 식재료들이 냉장 포장되어 배달되는데요. 박스 안에는 각각의 조리 단계를 사진과 함께 설명한 조리법, 계량된 양만큼 손질된 재료가 담겨 있어 손쉬운 요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파를 썰거나 따로 소스를 만드는 등의 작업은 필요하지만 장을 봐서 요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요리 실력이 없어도 조리법을 그대로 따르면 매일 먹는 식사부터 손님 초대 음식까지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블루 에이프런의 서비스는 처음부터 뉴욕 도시의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비즈니스로 시작되었는데 뉴욕뿐만 아니라 바쁜 많은 도시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 및 시사점. 블루 에이프런의 성공 요인 및 시사점으로 첫 번째는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레디투쿡 시장 견인을 들 수 있습니다. 식료품은 의류나 전자제품과는 달리 물건마다 질이 제각각이고 쉽게 상하는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오프라인 마켓이 강세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대에도 식료품은 아날로그 영역에 가장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러나 식료품도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0년 전 온라인 식료품 쇼핑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직접 보고 좋은 상태의 물건을 골라서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한계로 지적돼 많은 이들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료품 시장도 온라인에서 완벽히 자리를 잡고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식료품 시장이 연평균 3.1%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중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연평균 21.1% 성장해 2018년에는 규모가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디투쿡 시장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긴 힘들지만 식자재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감이 점차 높아지면서 온라인 식료품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식품산업 전문 컨설팅 기업인 테크노믹은 향후 10년 내에 레디투쿡 시장의 규모가 30억에서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인 가구 증가와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적은 노력만으로도 양질의 식사가 가능한 방법을 찾는 이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식품 분야 온디맨드 서비스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더욱 많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루 에이프런의 성공 요인 및 시사점 그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요리 학습과 손님 초대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레디투쿡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며 특히 IT 강국이자 이미 배달 문화가 발달해 있는 덕분에 한국인들은 온라인 주문 방식의 레디투쿡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배달의 민족이기에 배달을 잘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미국에 비해 맛있고 신선한 음식을 간편하게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기 때문에 편리성과 짧은 조리 시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레디투쿡 서비스가 큰 차별성을 가지긴 힘들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블루 에이프런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인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요리를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스타 셰프와 요리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인기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레이디투쿡 서비스의 시장성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끼니 해결을 위한 목적보다는 친구나 연인을 초대해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는 재미있고 특별한 이벤트 위주의 메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서비스의 성격을 한국 실정에 잘 맞춘다면 레이디투쿡 서비스야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글로벌 경제 오규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심상치 않은 물건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모양새를 보니까 오늘도 제가 방송 중에 식사를 좀 하겠는데요. 맞나요? 네, 오늘의 따끈따끈한 주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이 아닌데요? 네, 이게 오늘 주제는 바로 집밥인데요. 네. 7성급 호텔의 이 이름난 요리보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메뉴, 바로 이 집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요즘은 조수빈 선배 같은 이 맞벌이 가구, 그리고 또 저 같은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직접 밥을 해 먹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따뜻하고 포근한 집밥 한 그릇이 늘 간절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식품 업계도 그렇고 외식 업계도 그리고 또 공유 경제 시장도 집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해외여행을 간다면 이국적인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게 한 끼 먹는 것도 좋겠지만요. 네. 요즘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컨셉은 현지인처럼 살아보기잖아요. 식사도 현지인의 집밥으로 선택해보는 겁니다. 셰프가 아니고요. 네, 이런 새로운 여행자들을 바로 집밥 트래블러라고 하는데요. 네. 덕분에 부엌 공유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네, 스마트폰 어플로 미리 예약을 하면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현지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같이 요리도 해보고 또 현지 집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맛있어 보여요. 예, 저보다는 요리 잘하는 주부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행에 집밥이라는 아이템을 접목하니까 꽤 근사한 사업이 탄생을 했어요. 같이 요리도 하고 뭐 친구도 사귀고 특별한 추억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현대인의 좀 독특한 심리가 있는데요. 이 집밥을 준비하는데 투자할 시간은 부족하지만 네. 또 요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TV를 틀면 집밥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수없이 끝없이 많잖아요. 나와요. 예. 네,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뭐 TV나 SNS 같은 데서 간단한 뭐 레시피라고 뜨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말에 꼭 해야지 해놓고 막상 하려면 귀찮아요. 있는 거 먹자 이렇게 되고 많은데 은근히 이게 참 준비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네, 예. TV에서 알려주는 레시피 정말 TV로만 보면 요리하는 게 정말 쉬울 것 같잖아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보시면 지금 모두 재료들이 다 손질이 돼 있고 그리고 양념은 또 정량이 딱 정확하게 계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는 저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순서대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집에서 이걸 그대로 하려면 네. 장 보고 또 재료 손질하고 이러는 데만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양념. 네, 정확한 레시피로 양념을 만드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식품업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젠 집밥도 번거로움은 확 줄이고 폼나게 요리만 할 수 있도록 제품을 출시한 건데요. 네. 이걸 쿠킹 박스 또는 밀키트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로빈슨 씨네 가족입니다. 저녁 식사를 지금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 가족은 일주일에 $70를 내고 밀키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밀키트요? 네. 예. My husband and I both work full-time. My daughters are very involved in a lo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So I was looking for an alternative that would be able to provide healthy meals but in a time-efficient way. 네, 재료를 완벽하게 손질해서 레시피와 함께 배달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he variety, these are things that I would never cook myself. 다 I would 손질이 never 돼 cook 있잖아요. moussaka 네, 넣기만 하면 myself. 되는 거죠. 이 밀키트 시장의 대표 주자인 블루 에이프런은 2012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지난해 매출만 3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확보한 고객만 해도 500만 가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네. Today, we are making the hanger steak with salsa verde and plantains. We have our little recipe card. 저도 주문해 본 with all 적이 of our 있는데 굉장히 step-by-step 간단해요. Customers are just beginning to trust food coming to their homes that they can order over the internet. It's just a perfect time for us 네, to 굉장히 really be 신뢰하는 launching this 모습이죠. product and coming into people's homes because it's really an untapped market. 네, 시장이 커지고 또 고객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유기농 메뉴 그리고 또 채식주의자 메뉴 같은 이런 식단도 특화되는 추세입니다. We have reliably grown 10% a week for the last few weeks, so we're doing well, and we're the little guys. 네, 이런 밀키트 사업은 미국에서만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15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한 해 8억 달러어치가 팔리기 때문에 뭐 아마존, 자이언트 이런 미국의 거대 유통기업들도 정말 눈독 들이는 사업이 됐습니다. Time for us to really be launching. Over the last decade, we've noticed that consumers have been using more fresh foods and beverages, particularly younger adults, the millennial generation. And it's those same people who pulled back from restaurants the hardest when the recession first hit. 10년 안에 이런 집밥 밀키트 시장이 최대 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우리 한식에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식이 좀 복잡하잖아요. 네, 몇몇 업체는 지금 벌써 한식 메뉴를 외국에서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맛에 잘 맞는 떡볶이, 불고기 이런 게 네. 메뉴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집밥 시장이 한식 세계화를 위한 또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밥 세트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밀키트를 국내에서 유통되는 걸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같은 날씨에 잘 어울리는 바로 버섯 전골입니다. 아, 이렇게 딱 포장이 돼서 진공 포장됐나 봐요. 네, 예. 이렇게 상자 안을 보면 뭐 손질이 다 재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양념도 네. 양념이 제일 어려운데. 네, 이런 네. 어려운 것들이 다 한 번에 넣기만 하면 되도록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겠죠. 그리고 레시피도 들어있고 조리 시간은 단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적혀 있네요. 아니, 집에서 삼시세끼 차리다 보면은 먹고 설거지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오는데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신혼초에 남편 몰래 제가 한 짝하고 이거 주문해 본 적이 있어요. 네. 확실히 시간도 줄지만은 버리는 게 적으니까 네. 돈도 절약이 오히려 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밥을 좀 새롭게 정리하면서 이런 관련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아마 나중에는 신문이나 잡지처럼 집밥을 정기 구독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옥 기자님. 네. 이게 단가요? 그럼 뭐가 또 저 남아있을까요? 먹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7주차 혁신기업 사례 2차 시 블루 에이프런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주차 혁신기업 사례 1차 시 테라노스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